안녕하세요. 강남비뇨기과 김명국입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36세 환자분이고요. 3년 전쯤에 가슴 보형물 확대 수술을 했어요.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약간 좀 특이한 요런 방법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에 유방 보형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제가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께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 가슴이 약간 작지 않은 상태였어요. 환자분의 키도 작고. 그런데 엄청나게 큰 보형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가슴이 처져 있었는데 그걸 교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처져 버린 거예요. 제가 빼낸 보형물 상의 기록에 보면 약 한 360cc 정도를 넣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보형물을 키가 굉장히 작으신 환자분에게, 흉곽도 작으신 환자분에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보형물이 ALCL이라고 하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간 거였다는 거죠. 다행히도 환자분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식약처에서 금지됐던 기간은 약 한 2년 정도 전인데 3년 정도 전쯤에 이게 제 얼핏 기억이 맞다면 문제는 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금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은 아닌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알러간 보형물이 들어있었는데 알러간 보형물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알러간 중에서도 텍스처드, 오돌도돌한 보형물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거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제 수술 계획은 뭐였냐면 이분의 젖꼭지를 원래는 이렇게 올리는 수직거상으로 올리고 자기 조직만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보형물이 빠져나가면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를 채우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 계획을 하고 어제 수술을 했는데 저는 하기 전에 항상 유방 초음파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했는데 10월 8일 날 했죠. 10월 8일 날 했는데 유방 초음파상 결과는 전부 정상이었어요. 특별한 소견은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유선 조직이 보이고 수분 대체 음영이 보인다.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를 하고 난 뒤에 5일 뒤에 제가 수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을 꺼냈더니 오른쪽은 정상이었지만 왼쪽은 이렇게 다 터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10월 8일까지는 정상이었으나 그 사이에 터졌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2. 수술 중에 터졌다. 사실 수술 중에 터지면 모양이 이렇지 않아요. 약간 금방 터진 티가 나요. 이거는 오랫동안 조직하고 같이 함께 으깨져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물질에서도 얘기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신격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초음파는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예요. 초음파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아기를 임신했을 때 검사하고 그럴 때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머리 길이는 어떻게 재고 머리부터 다리 길이까지는 어떻게 재고 이런 게 다 규칙이 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이물질을 특히 이 유방 보형물도 이물질이죠. 이물질을 초음파로 볼 때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게 맞는 거고 저렇게 생각한다면 저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데이터가 보존되지 않아요. 원래 동영상으로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실히 알 수 있지. 한 컷으로만 초음파는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초음파 검사를 약간 신격화하는 분들은 초음파로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물질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초음파도 지금은 안 갖고 있지만 초음파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CT를 주로 사용하지만 CT로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CT보다 훨씬 안 보이는 초음파로 거의 나는 뭐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나쁘게 보면 초음파가 증거가 남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이분도 초음파에 실제로 검사 결과에는 판독지만 있는 거지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밖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초음파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럼 이 초음파를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모든 사람이 MRI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고 제일 가성비가 높은 검사는 초음파예요. 근데 전제는 그분의 경험이, 초음파를 하는 사람의 경험이 충분하고 꼼꼼히 봐줘야 돼요. 초음파가 주관적이라는 건 그래요. 검사라는 건 그래요. CT라는 건 CT를 찍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5분, 2분, 5분 찍을 수 있지만 초음파는 사실 10초를 해도 초음파를 한 거고 20분을 해도 초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은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곳에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잘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1. 2. 혹시 유방 보형물 제거를 하더라도 과연 나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만 제거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분처럼 자가 조직을 아니면 거상을 같이 하거나 보형물을 새로 넣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이 수술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빼기만 빼고 나면 어딘가 꺼지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걸 저는 보통은 자가 조직으로 이걸 넣어 주거든요. 넣는다기보다 피판, 그 플랩이라는 걸 돌리는 건데 그런 걸로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고 드물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건 100% 괜찮나요? 없어요. 이과의 영역에서 100%란 건 잘 없어요. 저 로켓은 100%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확률의 얘기거든요.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며칠 전에 초음파에서 정상이었지만 5일 뒤에 수술에서는 터져 있었던 경우예요. 누가 실수했는지 그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환자분은 잘 제거되었고 잘 씻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문제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확대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거상을 하면서 확대가 돼야 될 환자에게 확대만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확대가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됐었고 이게 그 수술이 잘못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봤다면 다른 계획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알러간 보형물이었으니까 어차피 제거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제거될 거였으니까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고요. 어떻게 됐든 약간 현대적이지 않은 올드 패션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은 되어 있었고 그 수술에 보형물은 터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형물 제거와 피막 제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는 수술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나게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피막 제거술은 솔직히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피막을 제거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피막을 보형물을 넣었던 분은 어떻게 보면 그 가슴의 모양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과연 빼기만 빼는 걸로 만족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하여튼 거상을 젖꼭지가 조금 처지든지 가슴 전체가 처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저는 보통 보형물을 새로 넣는 것보다는 거상을 하면서 남은 조직으로 비판을 돌려서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를 보고 괜히 겁먹지는 말고, 저도 주변에서 보형물이 어떨지 걱정이 돼요 라면 저도 초음파 검사를 권유해요. 그게 현재로서는 맞아요. MRI 검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지만 초음파에서 이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아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100%는 없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MRI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시고, 현재 내가 현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암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 상황에 맞는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계학이란 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들으시고, 이 환자분은 뭐 수술은 잘 됐으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잘 제거됐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충분히 마음속에 유념하시고 계셨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